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명령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봄날이 그야말로 꽃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꿈길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연이틀 내리던 비도 멈추면서 어느샌지 주변에 온 산과 들, 대지가 연초록의 푸르름으로 덮여가고 있죠. 주간 예보를 보면은 주중으로 접어들수록 23도를 오르내리는 따뜻한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좀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뉴스 찾기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6.13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서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 의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밝혔죠.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덮으리드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그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네, 뉴스 체크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갖 포커스가 지금 모아지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T-2일 접어들어서 판문점에서 리허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상회담 리허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약 2시간 동안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1차 리허설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리허설은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의지분과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 소통분과장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전원이 참여해서 정상회담 당일 일정을 재현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리허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처럼 방송하는 앵커맨들도 리허설이 필요하고 이거보다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일,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 이런 그 회담을 앞두고 리허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리허설의 점검 대상은 남북 정상의 동선을 비롯해서 회담 진행 순서부터 회담장 내 가구 배치 등 모든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은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이 실시된다고 하죠. 이 합동 리허설은 회담이 실제 열리는 시각에 비공개로 실시하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역은 동원하지 않고 두 정상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남북 정상회담 취재 등록을 한 언론사는 전 세계 41개국 460개 언론인은 4천여 명에 육박하는 대략 3,8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취재 등록을 또 받는다고 하네요. 뉴스 체크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요즘 드루킹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요. 이 드루킹 특검
야 3당이 공동 발의 이런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 3당이 드루킹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는 야 3당의 의원 15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연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서 김경수 의원의 개입 의혹입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민주당과 네이버 측이 경찰에 고발한 댓글 조작 의혹, 또 매크로 활용 의혹 등 8가지입니다. 발의에 앞서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서 댓글 조작 사건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 아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이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첫 만남을 갖고 우리 측의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하는 정상회담을 위해서 세 차례 의전, 경호, 보도 그런 관련 실무 회담을 했고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면서 27일 오전 양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상호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은 오늘 선발대를 판문점 남측 지역에 파견하고 우리 정부는 북측 선발단과 또 대표단에 필요한 편의 그런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춘추관장은 또한 2차 회담 합의에 따라서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고 또 3차 회담에서는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이 생방송을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취재진이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데 북한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고양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헤드라인 뉴스를 이런 제목을 통해서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문 대통령 김정은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 나오게 해야. 두 번째 헤드 제목은 트럼프 굿뉴스 밝혔지만은 핵 동결 함정 경계하는 백악관. 다음은 물 건너간 6월 개헌 국민만 초조했다. 다음은 평화당까지 드루킹 특검 요구 야 3당 손 잡는다. 다섯 번째, 북미 정상회담 몽골 또 싱가포르로 압축. 그 다음 포털 뉴스 장사 댓글 조작 방지법 만든다. 그리고 다음은
북 핵실험 중단에 남 확성기 중단 화답. 네, 이렇게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큰 제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jak쇼 5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꽃이 지그러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생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들에 어려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너무나 유명한 시죠. 끝년이 아주 압권입니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지금 4월 이제 말로 접어들면서 꽃이 다 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은 1946년대 청록파 시인으로 민족 시인이기도 하죠. 청록파 시인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서정시를 위주로 시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박목월, 조지훈, 이렇게 또 한 분 누굽니까? 세 분의 이 청록파 시인이 있죠. 이 꽃이란 존재의 아름다움, 또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한과 정서를 이 시는 잘 담고 있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저출산의 그늘이 짙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문 닫은 어린이집은 전국에 912곳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무려 3,650곳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다시 이렇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수는 무상 보육을 도입한 2013년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해마다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거의 1,100군데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돼서요. 특히 올해 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의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동 인구가 급감하고 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런 보육교사들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대학 졸업자들이 직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인간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씨족, 부족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사람끼리 관계가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 8월과 또 2015년 2월 대졸자 18,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업무 내용 습득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이 두드러졌고 또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적응이 어렵다고 대답한 이런 비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배웠으면 현재 업무에 상당히 도움됐을 걸, 이런 능력을 꼽으라고 하니까 역시 의사소통 능력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 환경과 인간관계가 각각 4점 정도로 높게 나타났네요.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인사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뉴스타크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카메라 렌즈를 시청자 여러분의 눈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응시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부자연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지하철에서 마주봐야 하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든가 또 시선을 부자연스럽게 피했다는 등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마주보는 눈길이 아름답고 정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지나칠 정도로 공포에 가깝다면 정서적인 안정요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는 사회공포증 중 하나인 시선공포증으로 실제 치료받는 환자가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면 공포를 느끼는 그런 증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 마주치는 것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외출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실제로 그런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처방입니다. 이처럼 점점 노출의 강도를 높이면서 낯선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타인과의 시선 공포에서 차츰 자유스러워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시선 공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분석이 되는데요. 대인 공포증,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 이것도 시선 공포거든요. 또 말할 때, 남 앞에서 말할 때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도 결국은 시선 공포 중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테이블에서 연설을 한다든가 발표를 할 때, 이때도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땀이 나고 어떤 원고가 다 하얗게 잊어버려지고, 결국에는 마이크 공포증, 대인 공포증, 시선 공포증,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대인관계 공포증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부딪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한 강도부터 강한 강도로 자신 있게 눈을 받아 볼 수 있을 때 사회생활도 당당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남들이 좋아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좀 길었죠? 뉴스타키쇼 뉴스프리전에 전해드린 뉴스타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